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해 대장동 특혜 사업 그 의혹 때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수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서초동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바뀐 지가 좀 됐는데 네.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조용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지난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의혹이 무성했던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지난 정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고요. 정권이 바뀐 뒤엔 이제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거란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 인사가 끝난 뒤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뿐 아니라 반부패 1부까지 동원이 돼서 지난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로 기존에 막혀있던 대장동 수사에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의혹은 대장동 의혹하고 참 많이 닮았다, 뭐 판박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등장 인물들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인데요. 이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있었다면 위례에는 위례 자산관리 회사가 있었던 점도 또 민간이 운영한 것도 똑같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2013년 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137가구를 공급 분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2년 뒤에 대장동 재개발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게 위례 신도시가 대장동 사업의 예행 연습,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른 거 아니냐, 준비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수사도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 측에서 혹시 나온 반응이 있나요? 오늘 반응은 없었는데요. 이 수사 시간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전당대회를 전후로 지금 이 대표가 관여된 수사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위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가 향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 대표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의 초과 이익 환수 방법을 본인이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네, 그래서 들으신 대로 이 대표가 위례 사업도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오늘 단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쉽게 말해서 위례 사업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게 있다. 이러면 이제 환수를 하겠다. 그 첫 단추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위례 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줬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해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때는 어땠나 봤는데 이 혐의가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 수사까지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